자, 오은 작가의 이유 있는 여유라는 글인데, 여기 4-1단원이야, 4-1단원. 4의 1. 이거야. 안 지워진다. 뭐지? 헐. 4의 1단원. 자, 이제 밑에 핵심 정리 보면 이게 수필이거든, 수필. 자신의 이제 어떤 경험을 담고 있는 글이야,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면, 그러면 수필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성격은 경험적 성격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게 분석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 어쨌든 여유를 분석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색적. 사색적이라면 깊은 생각이 담겨 있어. 깊은 생각. 여유에 대한 깊은 생각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경험적, 교훈적은 이거 기본적으로 수필의 모든 특징이야. 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경험적, 그다음에 교훈적은 기본이다. 자, 특징 넘어서 여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눴어. 그래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유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것은 우리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어떤 걸 이렇게 나누면 이건 분류한다고요. 분류. 분류. 그리고 둘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거든. 그래서 대조의 방법이 생겼어. 나누고 차이점을 언급해서 대조.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여유에 대한 글쓰는 생각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경험이 아이고 뭐냐 어디 갔니? 자, 이제 경험을 꺼내서 이제 공감을 유도할 수 있어. 글쓴이의 경험이든 아니면 우리 독자의 경험이든 모든 경험들이 이 글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공감을 이끌어내. 그다음에 3번 일상에서 마음속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했고 이게 일단 여유의 한 종류야. 마음속 여유. 다음 네 번째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쭉 나열하는 것들이 있어. 자, 주제는 여유의 의미,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만드는 여유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해놓자. 여유의 의미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만드는 여유의 가치 두 가지. 주제는 그냥 외워도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자, 넘어갈게. 자, 해설 넘어가고 바로 본문 들어가자. 글 짧어. 자, 들어갈게. 자,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 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대놓고 경험으로 시작하지. 경험 어떤 효과 있다고? 야, 경험 넣었죠. 어떤 효과 있다고? 공감. 경험 나오면 공감을 이끌 수 있다 그랬었지? 경험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야 되고. 자, 다음에 읽어볼게. 자, 머리를 굴려보면 나들이를 갈 수 있을 듯 했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자, 달력을 넘겨보고 휴대전화 메모를 들여다봤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자,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면 시간적 여유 말고 또 다른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좀 줄 쳐놓고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라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니까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게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가 되는 거지. 정신적인 거야 이건. 마음의 여유. 자, 기꺼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의지와 더 가까운 것 같았다. 이게 마음의 여유야. 정신적 여유지. 자, 그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내가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 그래. 정신적 여유가 없어. 자, 나들이를 가지 않은 아쉬움과 자꾸 이거 좀 전에 한글 맞춤법을 했더니 나들다의 이가 붙어가지고 원형을 밝힌다. 자꾸 이게 떠오르. 아, 진짜. 문법이랑 같이 하면 안 돼, 문학은. 자, 나들이를 가지 않은 아쉬움, 그다음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종일 마음도 무거웠어. 하루를 공쳤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어. 이건 시간적 여유마저 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여유는 시간적 여유구나. 이것도 확인해 놓도록 하자. 하루가 없어졌으니까 진짜 시간도 부족해졌지. 자, 다음에 넘어가서 넘어가자. 자,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 나누고 있지. 분류하고 있어. 자, 그래서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 여유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자. 여기 물질적인 거,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것들은 얘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현재 아이고 여기부터 하지 말고 왜 안 지워지지? 뭐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 여유 이렇게 해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정해지는 여유야. 규정된다. 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첫 번째 종류의 여유고 이걸 물리적인 여유라고 볼 수 있어. 물질, 공간, 시간 전부 다 물리적인 거지. 그래서 얘들을 묶으면 물리적 여유. 같은 말 이것도.
자,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체적인 예지, 예시에 해당돼, 예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왔으니까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예들을 쭉 나열했으니까 열거의 방법도 사용됐어. 예시와 열거. 이거 내용정의 방식도 좀 알아둬야 돼. 예시랑 열거라는 내용정의 방식. 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이야. 다시 기준, 그 다음에 이 척도, 기준과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그냥 보면 알거든, 보면. 자,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는 경우,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커다란 냉장고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책상 대신 조그만 상을 드리는 거, 이거 공간적 여유, 이건 물질적 여유 얘들이지.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타거나 기다렸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거 좀 구분 좀 해주자. 여기 물리적인 다 같이 물리적인 여유의 예들이긴 한데 좀 구분했지. 이건 물질적 여유가 없는 경우야. 초밥 대신 김밥, 커피숍 대신 자판기 가는 거, 김밥, 그다음에 자판기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질적 여유. 다음에 공간적 여유. 이건 냉장고 포기하는 거. 커다란 냉장고 포기한 경우. 그다음에 책상 대신 조그만 상 들여놓는 경우. 이건 공간적 여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라고 했는데 이건 택시를 타고 갈 때. 너 바쁘면 택시 타고 오잖아. 그렇지? 학원 올 때 가끔 택시 타고 왔지? 알고 있어. 자, 그다음에 기다렸던 약속을 뒤로 미루는 경우. 약속을 미루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적 여유와 연관이 있어. 그래서 요 동일한 여유, 그 물리적 여유라도 이 얘들이 달라. 얘들이. 그래서 이런 얘들은 무슨 여유와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구분 좀 해놓으면서 읽도록 하자. 자, 이 부분도 내용 전개 방식 보니까 좀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잖아. 이게 분류 나눠놨고, 그다음에 예시 얘도 들었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들이 나왔으니까 열고도 당연히 사용됐네. 자, 다 밑에 내려가도 되겠지? 자, 내려가서. 자,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서 사용된다. 이번엔 마음의 상태 관련된 여유. 두 번째 여유지. 자,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들어가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어. 자, 다시 요거 좀 기억해 놓자.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걸 뭘 통해 할 수 있냐? 표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태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유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 이렇게 세 가지 좀 봐주도록 하자. 자, 먼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에도 손에 잡히질 않아. 아까 위와 같은 경우지. 그치? 글쓴이 경험 같은 경우 손에 잡히질 않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져.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어. 비단 물질적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여유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다음에 상대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듣는가, 그다음에 출퇴근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가, 주변에 관심까지 쓰고 있지. 자, 이런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태도 이렇게 되지. 자,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상대방을 배려한 말투. 이건 미소 표정이지. 표정이나 그 다음에 말투에서도 이런 여유는 묻어나게 돼. 자, 되었으면. 자, 이쪽에 뭐 반면 나왔으니까 이쪽 내용 전개 방법은 차이점이 들어가니까 대조 이런 것도 사용됐네. 대조. 유기부터. 반면 앞부분에는 여유가 없는 경우, 반면에 뒷부분은 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대조가 나타났지. 자, 정리되었으면 넘어갈까? 여기 읽기이정 활동 오른쪽 부분 볼게. 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일단은 이를 통해 밑에 독자가 읽기 쉽고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주셔자 쉽고 재미가 있어.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그리고 거리도 좁힐 수가 있대. 나도 그런데 이런 공감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공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다. 거리를 좁힐 수 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기억해놓자. 자, 밑에 나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 여유 어떤 것들이 있냐? 물질, 공간, 시간 이렇게 있었지. 세 가지 별표 좀 쳐놓고 이것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 외울 수 있지. 외워. 자, 다음 내려가자.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 여유.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찾을 수 있냐 하는데 세 가지 표정.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행동,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사람들에서 찾을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의 여유야. 자, 되었으면 밑으로 해서 어휘는 기본이지. 어휘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도록 하자. 다 외워두도록 하고 특히 저기 좀 붉게 공치단 됐고 그럼 가늠하다라고 했는데 헤아려보다 헤아림 이게 가늠하다 했듯 감지하다 느끼 알다 이거 한자 그대로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자 넘어갈게. 쭉쭉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본문. 자,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데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지. 자, 그래서 둘의 관계, 두 가지 여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있어. 자, 돈이 없으면 물질적인 여유가 없지. 물질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할지라도 선뜻 만나기 꺼리지. 돈 없으니까. 철양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때 공짜로 얻은 해외여행 비행기표가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인가? 필요가 없네. 의문형으로 쳐있으니까 설의 기법도 사용되었구나 확인만 좀 해주고. 자, 여유간의 불일치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빡빡한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여유가 찾아왔을 때 반가우면서도 그 여유를 어찌 활용할지가 막막한 것이다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알아두도록 하자. 이유. 자, 여기부터 갑작스럽게 여유가 왔을 때 왜 막막해졌느냐라고 하는데 요 뒤에 줄자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즉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갈피가 피잖아. 자, 평생 일만 해왔던 아버지들이 퇴직 후에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는 이야기가 그래 멀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하나의 예시에 해당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이처럼 시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함을 느낀다. 이런 초조함, 정서 확인 좀 하고 이 초조함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있는데 노심초사다라는 표현이 있어. 노심초사. 한자성어 좀 외워두자. 자, 반대로 마음의 여유는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로 대책 없이 느긋하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한다. 이 사람도 최악이지. 이럴 때 느긋할 때 쓰는 한자성어가 태연자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의 여유를 뜻하는 표현이야. 태연자약하다. 자, 첫 번째 여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다시 첫 번째 여유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거 있지.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놓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대. 자, 이거 끊어주고 둘의 차이점이 나타나. 앞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반면에 두 번째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 자, 그래서 요거 별표점 치자.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고? 훈련으로 얻을 수 있다. 훈련. 앞에는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뒤에 건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훈련만 한다면. 자, 길을 걸 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는 습관. 그다음에 상대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가짐.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심호흡을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즉 이런 것들이 바로 훈련의 방법들이 되겠네. 자, 가로 좀 묶어주고 이 부분 내용 정의 방식. 열거라고 나와있지. 열거의 방식이 사용됐어.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다시 한번 읽어볼까? 길 걸을 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왜? 손에 들고 있으면 계속 보잖아. 여유가 없어. 다음에 남의 말 끝까지 좀 들어줘. 여유 있게. 다음에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러지 말고 이거 한 번만 하더라도 여유가 좀 생긴다는 얘기지. 자, 우리 자신을 여유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다음에 여기 들어갈 속담. 이건 외워주자. 이 정도는 외우자. 자, 이와 연관된 수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별표는 치고 아이고 빨간색인데 빨간색. 급할수록 돌아가라. 요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지. 그리고 사용된 표현 기법은 인용. 속담이 인용돼 있으니까 인용법.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역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독서 지문 보면서 몇 번 본 적 있어. 역자가 이때 힘역자 쓰잖아. 힘주어 말한다. 강조하다. 이게 역설의 뜻이었지. 밑에 아래 내려가서 요거 역설의 뜻 별표 치자.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한다. 역설. 자, 계속 보자. 자, 약속 시간에 늦어 부랴 나왔다가 지갑을 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자, 가로 좀 묶어주고 이거 독자의 경험을 언급했지. 그치? 독자의 경험을 언급했어. 그래서 독자의 경험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옆에 공감을 유도할 수 있어. 공감. 경험 언급하면 공감이라고 그랬잖아. 자, 다음 끝. 마지막. 자, 여유를 만드는 일. 자기의 마음에 틈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소중해져. 쉬는 것이 죄처럼 여기는 사회. 우리 사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 자,
가로 묶어주고. 그래서 여기에 담긴 우리 사회에 대한 태도 밑에 읽어보면, 자, 우리 사회가 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든. 그래서 다음 주치자, 여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 사회의 시각이지. 여기에 대해서 화자는, 글쓴이는 비판하고 있어.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 자, 다시. 자, 쉬는 것이 죄처럼 여기는 사회. 이게 여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고, 여기에서 글쓴이는 싫어해. 자, 이런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여유를 낼 때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한 발 물러섰을 때에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그다음에 자신을 둘러보는 일도 가능한 거야. 그래야지 주변에 관심을 쏟을 수도 있고 나에게 관심을 쏟을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바쁜 사람들 주변 사람 못 챙기잖아. 심지어 자기도 잘 못 챙겨. 자,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등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즉 취미생활을 하냐. 이는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 취향, 선호도를 반영한 거야. 자, 일단은 여기 취향이라는 단어도 체크해 놓도록 하고 별표 좀 치고. 자, 이런 일들은 취향을 반영하는 거. 자,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필요한 거. 요거 자, 의지와 간절함.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의지와 간절함. 이게 있어야지 무슨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가 있어. 의지, 그다음에 간절함. 이게 필요해. 자, 여유를 낸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누구로 향해,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야. 다시 이렇게 여유를 낸다는 것은 이 시간을 나에게로 만드는 일. 별표 치고. 자, 나로 다 줄쳐야겠네. 이거 중요하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로 만든 일이 바로 여유를 낸다는 것의 의미. 자, 정리됐으면 내려가도록 하자. 자, 스스로에게 분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여유에서 나온 일들, 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자. 이거 다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이야. 뭐가? 여유를 갖는 일이. 다음에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이기도 해. 즉, 끌려다니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잖아. 끌려다니면.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다. 나를 분명하게 각인한다. 거의 비슷한 얘기야. 그다음에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뭐지? 내 삶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단 말이야. 쌤도 요즘 무지하게 바쁜데 가끔 삶이 희미해지려고 해.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자, 시험 기간만 되면 이 모양. 자, 다시 돌아서. 난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여유.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여유.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나요? 예, 요거 네모 좀 쳐봅시다. 전부 다 여기에서 나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여유. 마음에서 나온 거지. 훈련해야 되는 거야. 자,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누린 여유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주는 일이기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니까 다시 내가 현재 누린 여유에 마땅한 이유에 해당되는 거.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나를 각인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삶이 희미하지 않게 되잖아. 그래서 이 글의 제목도 이유 있는 여유가 되겠네. 자, 정리됐으면 넘어가서 자,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는데 앞에 그 물리적인 애들, 시간적인 애들, 공간적인 애들은 얘들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 여유였는데 이 여유는 전부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야. 자, 반면에 색깔 바꿀게. 자,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 얘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요거 앞에 건 내 맘대로 안 되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 하지만 밑에 거는 훈련으로 가능하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 자, 이거의 제목이 이유 있는 여유의 뜻은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알아둬야지. 자, 여유는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이므로 여유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여기 추천자. 여유는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여유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까지 외워두자. 서술형 나오면 이런 거 잘 낼 수 있겠지. 이 제목에 이유를 쓰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유 있는 여유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됐으면 넘어가서 다음 장 학습 활동 넘어가자.
자, 내가 읽은 이유 있는 여유, 글의 내용 정리하기 두 가지 종류의 여유가 있었어. 하나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 여유였고, 물질, 공간,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었지. 자,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는 표정, 태도, 행동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어. 그리고 얘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도 있었지. 자, 앞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뒤에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었어. 이건 특징. 자, 그리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여유가 중요하다. 여기는 진짜 다 중요해. 어, 비워둘 게 없어. 이건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해. 비워둘 칸이 없다. 어디를 비워놔도 다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다 중요해, 이거는. 싸그리 몽땅 중요하다. 자, 넘어가고. 자, 들어가서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 이해. 자, 들어갈게. 자, 이걸 통해 글쓰기가 독자에게 말하고 하는 내용. 여유 가져. 여유 만들 수 있다. 여유 가져. 이런 뜻이겠지. 자, 글쓰기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런 여유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 태도랑 방법이 있는데 따로따로 구조하자. 자, 먼저 태도 같은 경우에는 태도는 자,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등 다음 주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 첫 번째 태도야. 1번 태도. 그다음 밑에 여유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기 위한 의지와 간절함을 갖는 태도. 이게 두 번째 태도. 자, 이 두 가지 태도 구분됐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적극적으로. 다음에 적극적으로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또 의지와 간절함을 갖는 태도도 필요해. 자,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쭉 예로 나타났어. 휴대전화 주머니에 넣어두자. 그 다음에 좀 끝까지 좀 들어줘. 그 다음에 급할 때 좀 심호흡 좀 하자. 이런 것들은 방법에 해당돼. 방법. 얘는 방법. 얘는 태도였고 얘는 방법이야. 자, 그렇게 하면 여유를 만들 수가 있다. 자, 내려가서. 자, 글쓰기 여유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해도 두 가지로. 자, 줄게. 여유를 만드는 일은 다음부터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날개로 향하게,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든 일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왜 중요하니? 첫 번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든 일이기 때문에, 다음 또한, 자, 또 중요하지, 이거.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준 일이자, 그다음에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히 각인하는 일이며, 또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이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이기도 해. 그래서 요 1번, 2번 다 중요하다. 이건 놓칠 게 없다. 매우 중요.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뒷장. 자, 글쓴이가 말한 두 가지 종류의 여유. 이거 자신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야기해보자. 이거 안 했다 그랬지? 이거 안 했지? 읽어볼게. 그럼 빠르게 읽자. 자, 자신에게 두 가지, 어이구야. 자신에게 두 가지 종류의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자, 일단 용돈 부족해서 물질적 여유가 없어. 마음이 아프다. 그다음에 용돈 받을 물질적 여유가 있는데, 자, 다시 이건 물질 여유가 없는 경우지. 그래서 학교 생활 공부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방이 좁아 침대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다음에 용돈을 받을 물질 여유가 있어. 그다음에 시간이 끝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 형과 같이 방을 쓰다가 내 방을 갖게 돼서 공간적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늘 서두르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 보니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건 뭐 얘들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 중요하지 않아. 자, 여유를 낸다면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선생님 이거. 영화 좀 보러 가고 싶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3년째 못 가는 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마음이 아프다.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고. 자, 3번은 봐야 돼. 자, 다음 인터넷 만화를 보고 제시된 질문에 답해보면서 이걸에서 말한 여유를 사회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야기해보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이거 뿌듯하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하고 뿌듯함을 느꼈어. 자, 그래서 예전에는 해야 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웠거든.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다 우겨 넣자 해가지고 공부, 잠, 수업, 책, 숙제 다 우겨 넣었었어. 매우 바빴겠지? 자, 그러니 그래 삶에 빈칸이 필요한 건 나도 알아라고 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빼버렸어. 그랬더니 바람이 쉥쉥쉥 상쾌 심심해 안 해도 돼 심심해 하는데 놀고 싶어 뭐 이러고도 있네.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도 이게 좋지 않나? 빈 공간에 바람도 들어오고. 자, 넘어갈게. 밑에 내려서 자 우리 그림을 봤는데
이걸 말하는 여유를 사회적 상황 관련 지어보자 이거야.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이란 얘기지. 자, 내려가서 보면. 자, 현대인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 그리고 공부에 매진할 여유가 없고, 치열한 입시 끝에 대학에 입학해도 심각한 시험난으로 해서 시간적, 물질적 여유도 없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었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갖기도 어려워. 직장인들은 바빠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 좀 하면, 먼저 학생들부터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 치열한 입시,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심각한 취업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시간적, 물질적, 그다음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일이 너무 바빠. 그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 그래서 여유를 갖지 못한다. 자, 뭐 학생들과 이제 직장으로 좀 구분했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여유 있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도 있어. 자,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면서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모두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학생들 중에도 언제까지는 공부하고 나 이날은 쉴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변에 보면 너 제정신이니 이런 얘기 듣긴 하겠지만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일요일만은 무조건 쉬겠다 이런 것들. 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즐기기도 해. 실제로 지금 선생님 시험 기간인데 가족 여행 간다고 시험 대비 빠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 용자다. 부럽다. 그런 경우는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경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만 좀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만. 자, 넘어가자. 자, 직접 넘어가서 이건 패스. 자, 다음에 패스. 사회적 상호작용 말씀하셨어? 수업 때? 하셨어? 안 하셨어? 읽고 넘어갈게요. 보자. 자, 일살 바탕으로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엇이냐. 이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했다는 거야. 주고받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읽어보면. 자, 글을 읽으면서 글쓰기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독자와 글쓴이와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겠어. 그래서 이 주쳐놓자.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 이게 독자와 글쓴이의 상호작용이 되겠다. 왜 이게 상호작용이 일방적인 게 왔냐면 글쓴이는 뭔가 줬지. 그치? 독자도 뭔가 받은 게 있단 말이야. 주고받은 게 있어. 상호작용이 된 거야. 자, 넘어갈게. 자, 다음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 과정 이해라고 하는데 요거 뭐 시험 문제 나온 뭐 학교에서 진도 나왔다니까 볼게. 자, 김군 잘 지내는가? 편지 형식이지. 그치? 자, 김군 예상 독자고 잘 지내는가? 취직 시험 준비에 고생이 많지. 지난번 만났을 때 자네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기꺼이 맴도네. 솔직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통일 꼭 해야 되냐? 라고 이제 김군이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장 형식이라고 보면 돼. 자, 나는 통일이 단순히 정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문제라고 믿네. 그래서 정치, 경제는 좀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정신적인 측면이 담겼다는 거지. 다시 솔직히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경제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왜 정신적인 게 있어? 자,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겠지. 정신도 있는 거야. 자, 개인들의 모여 형성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이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또 다른 뭐가 필요해? 정신도 필요한 거지. 그치? 자, 이 부분 좀 묶어주고 내용 전개 방식 보니까 두 가지를 구분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 대조의 방식이 사용됐어. 대조.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계산하려고 하다.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 자,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지긴 잠시. 이것 때렸구나. 이거 하나 봐야 되는데. 자, 봐봐. 이 구절 체크만, 형광펜을 체크할게. 자, 이 사람이 이게 사실 사람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 얘기. 국가나 민족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자 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국가나 민족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빗대어서 설명했지. 그치? 비유를 해서 설명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나요? 네, 요거 바로 유추의 방식에 해당돼. 별표.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을 뜻해. 빗대어. 비유해서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 이라고 적어놓자. 설명하는 방식. 중요한 거도 빠뜨릴 뻔했네. 자, 유추 잡았으면 계속 읽어 내려갈게. 자, 우린 통일 얘기만 나오면 비용부터 돈부터 계산하려 했네. 통일 문제를 돈으로 따진 이러한 오늘날의 세태는 국가나 민족도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인 정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음을 드러내주네. 그러니까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존재. 우리 국가도 민족도 정신적 존재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잊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자, 넘어갈게. 자, 물론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될 것이, 네, 이것도 좋죠. 글쓰니,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이득이 되는 거야. 사실 북한에 안 캔 자원들 많이 있겠지. 그치? 심지어 핵도 가지고 있다. 자, 넘어와서. 자, 이제까지 한국은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이만큼 성공했지만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네. 다시 해양 경제권에 진출해서 성공했는데 좀 탈출구가 필요하다. 자, 왜? 이제 통일이 되면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해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딜레마가 아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네. 자, 다시 볼게. 기존에는 무슨 경제권? 해양 경제권이라는 말을 썼어. 즉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야. 우리는 육지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해양 빼고도 뭐가 필요하냐? 대륙 경제권도 필요한 거야. 땅으로 진출해야 되겠지. 즉 중국 이런 데로 쭉쭉쭉, 러시아 이런 데로 쭉쭉쭉. 자, 그래서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반도에 해당되는데 기존에는 딜레마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 진출이 가능한 거지. 기존에는 외세들이 막 침략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당장은 좀 부담 오겠지. 그러나 통일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네. 우리 세금만 할 필요는 없다. 왜? 아마도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만으로 전 세계의 뉴스가 되고 투자처를 찾는 수많은 국제 투자가가 몰려들 것이네. 값싼 노동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 통일 비용을 우리 세금뿐만 아니라 모두 이 국제 투자가들도 이제 돈을 대줄 거란 얘기야. 자, 그런데 세금을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은 싫다고 말한다면 참 난감하네. 자, 다음에 이거 가로 좀 묶어보자. 세금을 좀 더 내고 당분간 고생할 것이니 통일 싫다. 그럼 난감하다. 이러면 안목이 좀 짧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건 좁은 시야야, 좁은 시야. 먼 안목을 멀리 못 내다보고 앞만 내다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경제 얘기였던 거야. 여기까지는 그치 물질 얘기였던 거야. 자, 다시 내려갈게. 자,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나만 자네도 결혼해서 아이를 길러보게. 고생은 되지만 참 예쁘네. 요즘 손자 손녀를 본 내 친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들 딸 낳았을 때와 또 다르다고.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홀감이 든다고. 그리고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그리고 풍요로운 선진국 국민으로서 잠깐만 잠시 멈추자. 자, 다시 여기부터 다시 읽을게. 그 예쁜부터. 자, 그 예쁜 손자 손녀가 또 그들의 자손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그리고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통일인 것일세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체크 좀 해놓자. 자, 어쨌든 자손들이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그리고 풍요로운 선진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통일의 의미라는 얘기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정치적 관점이 되는 거지. 이건 정치적 관점.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당위적인 거야. 자, 그래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므로 기회가 왔는데 통일을 외면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가정하고 있지, 상황을. 자, 그들 세대가 조상인 자네 세대에게 뭐라고 할 것 같은가? 혹시 나라를 잃은 조상, 이런 못지않게 못난 조상이었다고 욕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회가 왔는데 통일을 외면했다면, 여기 줄쳐놓자.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외면했다면, 나라를 잃은 조상 못지않게 못난 조상이었다. 이렇게 욕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때가 왔는데 통일도 못하다니, 아이고 못난 조상 같으니라고. 이렇게.
자, 역사의식이란 별것이 아니네.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 봐야 돼. 역사의식, 공동체의식, 이거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인데, 이 별거 아니다. 이게 바로 위와 같은 게 역사의식이야. 우리 조상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자손들을 생각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 역사의식이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네. 우리 의식 속에는 오로지 나와 내가 사는 지금만 존재하는 거야. 나만 있고 지금만 있는 거야. 미래를 못 봐. 되게 이기적이고 현실만 사는 놈이지. 자, 이렇게 만든 게 뭐냐? 나는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보네. 그래서 여기 체크해 놓자. 물질 만능주의. 이에서 우리가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지.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잃어버린 이유. 이렇게 정리하자. 돈이면 최고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나만 있으면 되니까. 자, 물론 자네의 조부 세대, 부모 세대는 가난 이겨내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네.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됐어.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 근본적인 걸 잃어버렸어. 여기서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에 체크를 하고, 요게 바로 위에 나온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되는 거지. 얘랑 얘를 잊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통일을 말하는 우리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일세. 자, 그래서 통일을 바란다는 것은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있다는 얘기야. 자, 2013년 봄 내가 베를린에서 머물 때 만난 한 독일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네. 우리는 우리 세대가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라고. 다시 우리 세대가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 이거 고맙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 세대에서 통일돼서 좋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근본을 잊지 않았고 통일도 그런 관점에서 대응했던 것 같네. 그들은 우리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길지만 그것을 뜻없이 든든히 떠받쳐주는 정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돈이 앞선 것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근본이라는 말, 그다음에 정치적 가치라는 말 다 연관이 있는 말이지. 역사 의식, 공동체 의식, 근본, 정치적 가치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 나는 그들의 의식 속에 튼튼히 자리 잡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 의식 이건 너무 부러워. 자, 결말. 어렵지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지금 이 글에 듣는 사람, 이게 예상 독자가 이 사람이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자, 대학에서 오랫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해왔기에 자네 아픔, 이 시대 청년의 어려움 조금 이해하네. 다시. 대학에서 오랫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했다는 거 보니 이 글의 필자는 뭐 하는 사람? 대학에서 일하는 분이시겠지. 교수님이시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 어려움 좀 이해하네.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네. 그래, 진심으로 부탁하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정말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 함께 잊지 말고 살아가세. 자, 마지막에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 다 같은 말이지. 위에 나온 애들. 자, 정리되었으면은 뒷장 넘어와서 자, 1번 보자. 글쓴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점 고려했는가? 과정 좀 추측해보자. 자, 밑에 읽어보니까 자, 이번 글은 어떤 주제로 써볼까? 얼마 전에 만났던 김구가 나왔던 대화가 떠오르는 건 쉽지 않은 주제지만 함께 이야기 볼만한 난 중요한 문제 한번 써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래. 자,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밑에 체크만 해놓자. 검은색으로. 자,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통일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그래. 사실 주제지. 편지의 주제는 바로 이거야. 자, 이거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고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해당돼.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냐? 통일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정치나 경제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 상황은 어떤가? 자, 먹고 살기 힘들다, 취업이 어렵다. 그래서 물신주의가 점점 퍼지고 있다. 물신주의라고 했는데 물이 신이란 얘기지. 물질이 신이란 얘기야. 그래서 물신주의 어려운 말 아니고 앞에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를 뜻해.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퍼지고 있고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자, 그럼 어떤 내용 쓸까? 자, 내려가 봐서. 자, 일단 내가 활용할 만한 경험들. 자, 일단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 그다음에 계산
비용 계산하려는 사람, 통일 비용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손자 손녀를 본 친구들 이야기들, 그다음에 2013년 붐 독일에 머물 때 독일 친구와 대화한 경험 이런 것들이 글쓴이 경험에 해당돼. 아까 이런 경험 얘기하면 어떤 효과 있다고? 공감, 뭐 이해 이런 거 도와줬었지. 자 넘어갈게. 자 독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까? 자 독자에게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평범한 서술보다 그래서 글쓴이를 택한 방식은 이거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한 방법, 편지 형식을 이용했어. 자, 그리고 나만의 의견만 말할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줄시자. 독자의 상황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방식도 사용됐지. 이해하네 하면서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를 좁혔어. 그래서 밑에 보면 어렵지만 실망은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오랫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왔기에 자네 아픔 이런 거 내가 좀 이해하네 라고 하면서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자, 넘어가서 음, 이거 다 하셨나? 일단은 이거 볼게. 자, 글쓴이가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린 후 독자들의 댓글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밑에 보면 댓글 볼까? 공동체적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실 정말로 걱정됩니다. 어우 좋아요. 그다음에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비교해 어려울 듯해요. 싫어요. 그다음에 통일을 혼란 줄일 수 있는 혈적 방안 준비하는 게 우선이겠죠. 좋아요. 모를 것 같아. 자 여러 생각이 드는군.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생각 다양하겠지. 그렇지?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있다. 넘어갈게. 여기는 내 생각 쓰는 거니까 필요 없지 않아? 이거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